오늘 영상은 K방역을 따라하기만 했는데 유럽의 롤모델이 되어버린 독일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K방역의 6가지 성공 이유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K방역의 성공 이유 6가지 영상을 못 보신 분께서는 오른쪽 위 카드를 통해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공 지표 6가지는 진단 능력, 추적 능력, 정보 공개, 치료 능력, 방어 능력, 시민의식입니다. 6가지 K방역 성공 지표를 기준으로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현재의 감염병 사태를 탈출하고 있는 가장 모범이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행한 중국, 봉쇄 없이 통제 정책을 시행한 한국, 동일한 시기에 너무나도 상반된 대응을 취했던 중국과 한국입니다. 마치 사회주의가 우수한지 민주주의가 우수한지의 대결 구도로 느껴질 만큼 두 나라는 각 체제에 가장 맞는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독일은 이 두 가지 봉쇄 정책과 통제 정책을 적절하게 혼합 적용하여 감염병 사태를 빠르게 탈출해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독일의 감염병 진행 경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독일은 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2월 중순까지는 10명 이내로 유지하며 진정되는 듯 했지만 3월 초부터 점차 증가하여 3월 중순에는 총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시기 각 국가의 확진자는 중국이 8만 명, 이탈리아 18,000명, 한국 8,000명, 스페인 5,000명에 이르렀을 시기입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인해 감염병의 심각성을 깨달은 독일은 일말의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합니다. 2월 말까지도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국경 폐쇄는 없다는 기존 방침을 거둬들이고 3월 15일 메르켈 총리는 화물이동을 제외한 국경 폐쇄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 일반 상점, 종교시설, 클럽, 술집 등의 운영을 금지시키고 인접국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등의 국경을 통제시킵니다. 쉥겐 조약으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연합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여 민주주의의 상징인 자유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3월 중순부터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3,000명을 넘긴 이틀 만에 5,000명을 돌파하고 또 하루 만에 7,000명을 넘깁니다. 독일 내무부에서 작성되어 3월 18일 메르켈 총리와 다른 부서들에 전달된 감염병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전문 내용에는 사우스코리아가 6번이나 언급됩니다. 짐작하실 수 있듯이 독일 정부의 내부 보고서 안에는 대한민국 K방역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검사는 현 상황이었던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접근에서 탈피해 검사는 상황을 앞서가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인상적으로 입증하는 바이다. 치사율 추정에는 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외출 제한과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검사와 격리로 전염병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접촉자 확인을 통해 증상이 없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였기 때문에 미발견 케이스의 숫자가 아주 적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연령대별 치사율은 좋은 사례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확진 케이스의 연령대별 분포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조합하면 현재 한국에서의 평균 치사율은 1.1%라고 나온다. 이를 유럽의 연령 분포에 대입해보면 병원에서의 케어 수준을 최상으로 가정했을 때 유럽에서는 평균 1.8%라는 치사율이 나온다. 따라서 한국의 데이터는 전염병 유행이 끝나고 모든 감염자들이 완치되거나 사망했을 때 비로소 계산 가능한 최종 치사율의 최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들의 보호는 무척 중요하며 한국에서는 이를 검사 인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검사 희망자들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든 드라이브 스루와 검사 부스로 해결했다. 독일 내무부에서 작성된 자료임에도 사우스코리아와 K방역이 중심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가 배포된 후 3월 19일 메르켈 총리는 TV 담화를 통해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이라 천명하고 제한 조치는 지금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루 뒤 3월 20일 바이에른 주정부는 2주간 1,300만 명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시켜 집에 감금 아닌 감금을 실행합니다. 3월 23일부터 2인을 초과한 접촉에 제한 조치까지 내려 더욱더 통제를 강화합니다.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이동 및 접촉 제한 명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3월 말에 독일의 방역체계 지표 점수는 매우 낮습니다. 치료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표인 진단 능력, 추적 능력, 정보 공개, 방어 능력, 시민의식이 모두 현저히 낮은 점수입니다. 그러나 역시 독일은 의료 최강 선진국입니다. 3월 25일부터는 한국식 통제 방식인 K방역의 도입을 준비합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800명까지 치솟던 하루 확진자가
100명 수준으로 접어든 시점이고, 이날 독일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무려 3,000명가량이 늘어 전체 확진자가 32,000명을 훌쩍 넘어선 시점입니다. 독일 보건부 장관이 감염자 추적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개인 기본권 침해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받으며 내각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K방역에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독일의 감염병 대응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디벨트나 베를리너 차이퉁과 같은 독일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K방역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방역 현황 및 그 방식의 필요성과 성공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 내용 중 한국 서울의 현 상황을 보면 독일의 베를린은 제3세계의 여느 도시처럼 느껴진다 라는 자조 섞인 지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독일은 발빠르게 K방역을 모델로 3월 29일부터는 검사량을 대폭 늘려 빠른 속도로 확진자를 진단해 나가게 되고 4월 말까지 불과 30여일 만에 우리가 바로 제대로 된 선진국이며 의료 최강국이다를 말보다 다음과 같이 실행으로 보여줍니다. 일주일호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입각하여 서류 심사 없이 긴급 지원금을 단 3일 만에 지급까지 완료하는 위엄을 보여줍니다. 특히 외국인도 전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에게는 의료방역용품을 지원하고 이탈리아 봉쇄 해제를 위한 항체검사 확대를 준비합니다. 4월 6일 이후로는 검진량을 크게 늘려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안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부터 독일은 무증상자까지 추적하여 찾아내고 전국적인 검수 단계에 들어갑니다. 안정화 추세임에도 4월 15일에는 공공생활 제한 조치를 5월 3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독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독일 내 50여 개 기업이 마스크 생산에 참여토록 하고 8월까지 매주 5천만 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지금까지 계획대로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를 중심으로 진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선 이후 한 달 만에 뚜렷한 안정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5월 초에 독일의 방역체계 지표 점수는 매우 높습니다. K방역의 6개 지표 모두 5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냅니다. 독일이 이토록 짧은 시일 안에 감염병 사태를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료 최강 선진국다운 탄탄한 의료체계, 경제 대국으로서 재정적인 지원, 선진기법인 K방역의 발빠른 도입이었습니다. 나아가 독일의 감염병 통제는 비단 독일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빠르게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본 많은 유럽 국가들이 K방역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K방역의 도입을 서둘러 폭증을 감소시켰고 아이슬란드는 초기 확산 자체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독일은 서서히 안정화되어갔고 5월 초부터 교회 예배 등의 봉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연설하던 메르켈 총리마저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번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환자 한 명이 감염시키는 수치를 의미하는 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 평균치로는 1, 2화를 유지했습니다. 재생산지수란 R값으로 표기하며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의미합니다. 1 이하이면 0으로 수렴하여 감소하는 것이고 1 이상이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생산지수가 1.5라고 한다면 한 명이 1.5명에게 전파한다는 의미이고 100명이 150명에게 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감염병 추이를 보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독일은 이 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모범 사례로 인정받던 가장 훌륭한 사례인 독일에서조차 최근 도축장직원 1,5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집단 감염 발생으로 재생산지수가 2.88로 급상승했고 결국 인구 약 36만 명의 구터슬로를 봉쇄하여 해제 후 다시 봉쇄로 회귀하는 첫 지역이 되었습니다. 구터슬로의 박물관, 미술관, 극장, 체육관, 스포츠 행사장, 수영장, 주점 등의 휴업령이 내려졌고 야외 피크닉과 바비큐도 금지됐습니다. 또한 게팅엔시에서는 주민 200여 명이 계속된 격리에 반발하여 경찰과 시 관계자 등 300명과 충돌이 발생했고 20일 밤 바덴-비르텐부르크주의 슈투트가르트 도심에서는 수백 명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0명이 다치고 9개의 상점에서 물품을 약탈당하는 등 독일에서 발생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독일처럼 안정적으로 접어든 국가에서조차 재확산 조짐과 2차 웨이브에 대한 두려움이 큰 요즘 과연 K방역이 감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답인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한 전 세계 각 국가들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국가의 체제,
경제력 또한 격차가 큽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따라야 할 방역 모델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라면 K방역 외에는 현존하는 존엄적 방역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제력을 잃고 지역 감염이 되어버린 수많은 국가들은 단번에 K방역 수준의 통제 방식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역 감염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봉쇄 정책과 통제 정책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국가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유럽, 중남미, 스웨덴, 브라질 등 통제할 수 없는 지역 감염 상태에서 다시 통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게 독일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긴급조치를 완료한 후 K방역 체제로 진입하면 됩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신속하게 감염병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K방역을 따라하기만 했는데 유럽의 롤모델이 되어버린 독일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콕 집어서 풀어보는 글로보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